안녕하세요. 스크래치 기초 강좌 행인에게 길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스크래치를 설치하고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인에게 길묻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스크래치 3.0을 설치해 봤고요. 그리고 스크래치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한 거를 저장하고 어떻게 불러오는지도 알아봤고요. 네, 오늘은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배경과 사람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책하는 사람도 코딩하고 배경도 전환해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도 잠깐 리뷰 반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코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하면 드론, 그리고 IoT, 사물인터넷이죠. 그리고 드론, 3D 프린터, 자율주행, 클라우드, 인공지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코딩이라고 했습니다. 코딩은 컴퓨터와 컴퓨터, 기계와 기계 사이에 통신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줘요. 바로 서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명령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밖에서 저희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다 밑바닥에 코딩 기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코딩 언어, 컴퓨터 언어 중에 하나가 스크래치라고 했어요. 네, 스크래치는 블럭형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볼 내용을 제가 실행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네, 걷고 있는 사람이 벽을 만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벽을 만나면 원래 있던 방향을 바꿔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무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크래치 스프라이트가 하나 필요하고요. 배경도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제 스크래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기본 화면이죠. 이렇게 스크래치 기본 화면이 열리면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는 거 아시죠? 여기 밑에 있는 스프라이트 목록에 X 수지통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할 건데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 사람들의 모양이 나와요. 뛰는 모양, 야구하는 모양. 그래서 저는 걷고 있는 사람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크기가 있어요. 원래 모양에 있는 이 크기가 기본적인 크기인데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줄이겠다고 하면 보시면 너무 작죠? 70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걷고 있는 사람의 모양은 지금 4가지입니다. 이렇게 걷고 있는 모양이 다 되죠? 네. 그리고 옆에 무대 배경을 보면은 배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무 곳이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변도 괜찮고요. 사막을 걸어볼까요? 이렇게 배경에 맨 위에 있는 배경 하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본적으로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야 더 잘 보일까요? 여기다가 사람을 코딩을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람이 걷고 있는데 걷는 모양을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벽에 부딪히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걷고 있다. 동작에 해당되죠. 그래서 동작에 가보시면 여기에 움직임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벤트를 보시면 초록색을 클릭했을 때가 나타납니다. 여기 실행 버튼을 말하는 거죠. 초록색이 클릭됐으면 움직이세요 라는 말인데, 움직이는 블록은 동작이 있다고 했죠. 네, 여기 10만큼 움직이기입니다. 근데 얼만큼 10만큼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향이 있는 게 보이세요? 네, 방향이 90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을 보시면요. 여기 방향을 눌러볼게요. 여기 위가 0도이고요. 여기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게 90도, 밑에가 180도, 그리고 왼쪽이 270도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90도로 표현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잘 안 되면 여기다가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이 있어요. 90도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근데 한번 움직이고 마네요. 우리 예전에 했었죠. 스크래치는 실행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볼까요? 초록색 깃발이 클릭되면은 10만큼 움직여 하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계속. 반복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어에 한번 가보면 무한 반복하기 보이시죠? 네,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쪽에 가져오면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빠르죠?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는 동작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볼까요? 여기 제어에 1초 기다리기가 있죠? 이걸 여기 중간에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1초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저는 한 0.2초 정도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아까는 빠르게 움직였던 게 지금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근데 왠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아주 어색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동작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작하는 부분을 넣어줘 볼게요. 얘는 움직임은 동작에 있고요. 어떤 모양이나 모습은 형태에 있습니다. 형태를 눌러보면 밑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있고 모양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모양은 지금 4가지가 있죠. 그래서 1번의 다음 모양은 2번입니다. 2번의 다음 모양은 3번.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양을 어디 특정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모습으로 바꿉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고요. 네, 어떠세요? 좀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나요? 네, 근데 이렇게 벽에 닿으면은 저 스프라이트가 계속 바깥에 화면 밖으로는 완전히 나가지 않는데 이렇게 벽을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다시 X, Y 좌표를 바꿔주고요.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게 있어요. 벽 밖으로, 무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코드입니다. 이거는 움직임, 동작이 있습니다.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다가 벽을 만날 거예요. 벽을 만나게 되면 튕기는데 거꾸로 튕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까 제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회전을 했어요. 이동 방향이 90도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뒤집어 여기 벽에 부딪히면 다시 계속 90도에서 반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프라이트가 뒤집히는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회전 방식을 바꿔줘요. 여기는 회전하기, 두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그리고 회전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회전하기를 왼쪽 오른쪽으로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중간에 놓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앞으로 움직이다가 네, 어떠세요? 이번엔 뒤집어 회전하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행인에게 길 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산책할 거고, 그리고 다음 배경으로 넘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계속 걸어야 돼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키보드로 움직여도 보고, 그리고 좌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배경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름을 쓰겠습니다. 행인에게 길 묻기 라고 이름을 쓰시고요. 여기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탕화면에 스크래치, 저는 기초라고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죠. 그때 우리 자칫 저장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열 거니까요. 이렇게 행인에게 길묻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행인에게 길묻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숫자 2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그럼 폴더를 한번 가볼게요. 바탕화면에 스크래치 기초, 그리고 행인에게 길묻기가 두 번째 거 제가 만들었죠. 나타났습니다. 오늘 만든 거는 여기다 다 덮어서 씌울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만들지 않고요. 하루가 한 차시 한 차시 지날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됐죠?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잠깐 내리고요. 이번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여 볼 거예요. 이렇게 버튼도 나타났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하고요. 오른쪽 키와 왼쪽 키를 이용해서 앞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배경이 바뀝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고요. 네. 그 전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스프라이트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닿아서 생길 때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거죠. 반복이 없으면 실행을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동작을 하게 하고 싶으면 네, 반복문을 쓰겠습니다. 아까 행인에게 길묻기 산책하는 사람 네, 행인에게 길묻기에다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벽에 닿으면 튕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더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가서 어디를 만들어 줄까요? 한 4개 정도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슬 그리고 네, 필드 사막은 했고요. 정글도 하고요. 산책을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할 것 같습니다. 언덕도 하고요. 네, 이렇게 모양을 배경의 모양입니다. 모양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를 선택해 줄게요. 이 산책하는 사람이 이제 키보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좌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그럼 화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스크래치 화면을 다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되면 스크래치는 화면을 여러 개를 동시에 열 수 있어요. 배경에 좌표를 입력하고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죠.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얘가 이 안에서 무대 안에서 어떤 범위, 어떤 좌표를 갖습니다. 위치를 나타내주는 게 좌표예요. 그럼 X, Y, X는 좌우로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좌우로 가로로 움직이는 움직일 때는 X좌표를 변화를 시키고요.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Y좌표의 변화를 시킵니다. 좌우는 뭐라고요? X좌표. 여기 X좌표가 있죠? 위아래는요? Y좌표입니다. 그럼 오른쪽 끝은 X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240이고요. 왼쪽은요? 네, 똑같이 마이너스만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240까지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위쪽 벽을 볼게요. 위쪽 벽은 180도까지 180입니다. 그 맨 밑으로 내려가면 Y좌표가 마이너스 180이에요. 그럼 여기 중간을 볼까요? 중간은 바로 0,0입니다. X도 0, Y도 0이에요. 그래서 X좌표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X좌표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X좌표를 플러스로 해줍니다. X 플러스 3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X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위로 움직이려면 무슨 좌표를 바꿔줘야 될까요? 네, Y좌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y좌표를 위쪽으로 가려면 y좌표가 플러스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돼야 될까요? 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y좌표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옮겼어요. 이렇게 옮겼더니 x랑 y가 좌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와 x좌표, y좌표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x는 뭐예요? x는 100, y도 100. 그래서 지금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좌표는 100, 10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으로 가로에는 y좌표가 0입니다. 왜냐면 y좌표는 움직이지 않은 선이니까요. 그럼 여기 중간 y만 움직이는 곳 있죠? 여기는 x좌표가 0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예,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좌표는 스프라이트의 위치 정보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때는 x좌표를 바꿔줍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x좌표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x좌표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위아래도 마찬가지죠. 상하로 움직일 때는 y좌표를 바꿔줍니다. 그럼 위로 움직일 때는 y좌표가 플러스, 아래로 움직일 때는 y좌표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좌표값을 변화를 시켜서 움직임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프로젝트는 닫겠습니다. 그럼 네, 이 아까 행인에게 길목기 여기에다가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움직이고 싶어요. 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려면 네,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언제 움직일 건지,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움직일 건지, 전체화면 아니면 깃발을 눌렀을 때 반복을 하면서 조건에 의해서 움직일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거고요. 나중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편하고 더 유용하면 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키, 화살표 키로 움직일게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어떤 게? 잠깐만요. X좌표가 이렇게 하면 X좌표를 움직일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X좌표를 움직이기랑 정하기가 있어요. 그렇죠.
x좌표를 10만큼 바꾸는 것과 x좌표를 10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에 바꾸기랑 정하기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바꾸기랑 정하기가 뭔지 이번에 확실히 알면 다른 블록을 쓸 때도 알기 쉽겠죠. 네, 정하기는 딱 그 좌표로 정하는 겁니다. x좌표를 10으로 정했으면 다른 x좌표로 옮기지 않아요. 딱 고정입니다. 근데 x좌표로 10만큼 바꾸기라고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위치에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의 위치에 x좌표가 있었다고 하세요. 30에 있었다고 할게요. 30에 있었는데 10만큼 바꿨습니다. 그러면 40만큼의 위치에 있겠죠. 그리고 또 10만큼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50만큼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근데 30의 위치에 있었던 x좌표가 10으로 정했어요. 그럼 10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10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바꾸기는 그 전에 있던 숫자가 중요해서 그 숫자에 지금 내가 입력한 바꾼 만큼의 숫자를 플러스이면 더하고 마이너스이면 빼줍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x좌표가 지금 30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x좌표가 30이에요. 그리고 나서 x좌표를 10만큼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x좌표의 위치는 x좌표는 40이 되겠죠. 그리고 또 10만큼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5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x좌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30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만큼 바꾸지 않고 10만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x좌표는 어디로 갔어요? 10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10만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x좌표가 그대로 10에 있어요. 이렇게 바꾸기와 정하기는 다릅니다. 여기 우리 이 프로젝트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x좌표 정하기 바꾸기 뿐만 아니라 많이 바꾸고 정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다른 데 사용할 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 안 돼요 하는 경우는 다들 이렇게 바꾸기와 정하기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x좌표랑 y좌표 그리고 움직이기와 바꾸기와 정하기 오늘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어떤 걸 쓸까요?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하기가 아니고 바꾸기를 쓰겠습니다. 한번 바꿔볼까? 오른쪽 화살표 키 움직이죠. 근데 부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뭐를 바꿔줘요? 형태를 바꿔줍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오른쪽 키를 누를 때 네, 아까랑 다르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가지 됐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키만 누르지 않고 왼쪽도 누르고 싶어요. 왼쪽도 한번 눌러볼까요? 저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복사하다가 잘못되면요 오른쪽 키에다가 코드 밑에 것만 바꿉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똑같은 다른 동작을 하는 게 생기죠. 그러면 두 개가 상세화돼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갈 때는 x좌표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마이너스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120으로. 그럼 다시 오른쪽 키도 눌러보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 거야? 오른쪽으로 누르는 거랑 왼쪽으로 누르는 거랑
뭐가 이상합니다. 오른쪽은 제대로 가요. 근데 왼쪽으로는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 아까 방향에 대해서 했었죠, 방향.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지 않고 돌려주는 게 있어요. 형태에 있을까요? 방향?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어디로 줄까요? 방향을 270도, 마이너스 90도로 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반대로 가죠. 근데 이번에도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를 바꿔놓으면은 다른 것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 방향을 이번에 90도 해볼까요?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X좌표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기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10만큼 움직이기가 있어요. 이거는 X좌표를 좌우로 움직이는 건데요. 이걸 10만큼 움직이기는요, 위아래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X좌표를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아니면 이동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네, 10만큼 이렇게 움직이기는 방향을 정해주면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에 X좌표 대신 10만큼 움직이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 10만큼 움직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코드가 제대로, 그러니까 방향이 제대로 될까요? 볼게요. 움직였습니다. 오, 제대로 되고 있네요. 네, 방향을 바꿔주니까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쵸? 10만큼 움직여도 되고요. X 플러스 아니면 X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같은 동작을 하는 코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드를 짰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여기 스프라이트에 버튼 스프라이트를 하나 입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입력하고 그 스프라이트에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바꾸는 코드예요. 스프라이트를 추가해볼까요? 이번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동그랗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에 가볼게요. 버튼만 있고 글자는 없죠. 근데 너무 큰 것 같죠? 좀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70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판에 글씨를 쓰고 싶어요. 네,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움직입니다. 여기 공이랑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떨어져서 움직여요. 그리고 볼게요. 여기 뒤, 나는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되돌리기를 합니다. 여기다 글자를 넣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T라고 있는 게 보이죠? T를 누르고 여기다가 글자를 씁니다. 다음이라고 쓸게요. 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점끼리 맞추면 중간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뭐로? 파란색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저는 검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있는 버튼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도 돼요.
다시 모양에 가봐서요. 버튼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게요. 여기 선택을 하고요. 색깔. 그리고 여기 그라데이션도 있죠. 그라데이션 효과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다시 바꾸고 아래 위를 바꿨습니다. 이 색깔, 전 노란색이 좋아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다른 색깔로. 어떤 색깔을 쓸까요? 핑크색? 너무 안 어울릴까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있는 색깔도 바꿔보고 안에 글자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면 전환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스프라이트를 누르고요. 스크립트 영역에 이 버튼 스크립트 영역에 작성을 합니다. 배경이 몇 개라고요? 5개입니다. 그럼 여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볼게요. 깃발을 클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키보드를 누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대를 누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합니다. 저는 여기는 지금 무대 영역이기 때문에 무대를 눌렀을 때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뭐가요? 각각의 스프라이트는 각각의 스크립트 영역이 있어요. 저도 지금 실수할 뻔했어요. 이 버튼에 스크립트에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배경을 누르고 작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무대를 클릭했을 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봤더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가 나오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벤트. 어떻게 할까요? 다음 장면으로 배경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 엔트리 같은 경우는 장면 전환이 있는데 여기는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경 모양을 바꾸는 거죠. 어디에? 형태에 있겠죠. 지금 이 스프라이트, 다음이라고 써있는 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바꾸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다음 배경으로 바꾸는 게 있고요. 아니면 내가 딱 지정을 합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 개의 배경이 나와요. 그 다음 배경을 누를 수도 있고 이전 배경을 누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 랜덤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해볼까요? 저는 다음 배경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누르면 배경이 바뀌어요. 다음 배경이 바뀌죠? 그럼 이번에는 이전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전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전 버튼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저는 제가 그냥 하나 만들어 볼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번엔 네모난 버튼을 만들 거예요. 네모난 버튼 이렇게. 그리고 움직이면 중심점이 나타납니다. 중심점 중앙에 딱 맞춰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건데 이번에는 이전이라고 쓰겠습니다. 글자가 색깔이 비슷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는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전 색을 검정색으로 채우고 싶어요. 검정색으로 채우고 싶어요.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려면 화살표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 좀 키울게요. 이전 키우고 이렇게 중간 글자도 움직이면 중간에 맞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전이 됐습니다. 여기 위전이 위에 떴죠? 근데 안 예쁘죠?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만드는데 의의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전 스프라이트에도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전을 누르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가 되겠죠.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요? 형태. 누르면 이전 배경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을 누르고요.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배경, 이전 배경으로 갑니다. 다음, 이전, 이런 식으로. 네, 장면 전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드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배경을 5가지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사람 스프라이트에 걷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걷기를 해놨습니다. 아까 화면에 닿으면 튕기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배경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전을 누르면 전의 배경으로, 다음을 누르면 다음 배경으로 네, 배경이 전환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초반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할 건데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나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우리 오늘 했던 거 2번째를 누르고 저장을 누르시면 바꾸겠습니까? 네 하면은 오늘 게 다시 덮어 씌워졌습니다. 꼭 따로 해야 되는 게 없으면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오늘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